안녕하세요, 로버튜브. 오늘은 불매하기 힘든 부분까지 불매해서 일본을 정말 곤란하게 만든 의지의 한국인들이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인들은 작년 7월부터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잘 알려진 일본 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기도 했죠. 그런데 일본 의약품에도 불매운동이 영향이 미쳤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의약품의 경우 불매운동 리스트에서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았던 분야이고 구별하기 힘들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약이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번 불매운동으로 한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불매를 하게 되면 일본 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 불매운동으로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는 대표적인 식품은 맥주입니다. 사람들이 일본 맥주를 불매하는 대신 국산 맥주를 찾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의약품의 경우 상황이 달랐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되었지만 국내 제약업계는 반사이익을 크게 누리지 못했었는데요. 의약품 특성상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약물을 교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가 유사한 약물이 과다 경쟁하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제품의 대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산 전문 의약품의 경우 모두 오리지널 의약품이라 대체 약물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매운동을 하자고 생명이 직결된 건강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은 끝내 일본 제약회사의 불매운동의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대체할 수 있는 약품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며 대체할 의약품들을 찾아 불매를 실천한 것이죠.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직전만 하더라도 일본계 제약사들은 한국에서 승승장구하며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후반기 일본계 제약사의 일반 의약품 매출이 상당 부분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일본계 제약사의 일반 의약품으로 알려진 카베진 코아S의 경우 3분기 매출이 2분기에 비해 46.7%나 감소하게 됩니다. 2018년에 대비하여서는 71%나 감소한 수치였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약품인 화이트벤 시리즈에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역시나 처방의 약품 시장에서는 불매운동의 여파가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일본계 제약사 6곳의 작년 하반기 외래 처방 실적은 일제히 올랐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산 전문 의약품이 대부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대체 약물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방 의약품은 불매운동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업계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단체가 진열장에서 일본산 의약품을 빼거나 리스트를 만들어 안내하는 등 불매운동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과 다르게 의사단체들은 공개적으로 불매운동을 선언하지 않아 간혹 대체약품이 있는 경우에도 불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지난 1월 13일에는 반가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유럽과 미국에 이어 일본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K-바이오 진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품을 말합니다. 지난해 11월 27일 동아 ST와 종근당의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이 일본에서 동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두 업체가 6년간 공을 들여 개발한 의약품은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인 네스프의 바이오 시밀러이며 만성 신부전 환자나 항암 화학요법을 받았던 환자들이 겪는 빈혈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두 개의 K-바이오 시밀러가 추가적으로 판매되며 일본에서는 총 5종의 K-바이오 시밀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제약과 바이오 강국으로 외국 회사가 의약품을 팔기 어려운 나라 중 한 곳이지만 한국 기업의 강점인 바이오 시밀러로 시장이 뚫리고 있다고 관계자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갈수록 높아져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바이오 시밀러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과거 일본이 우리 조상들에게 저질렀던 생체 실험이 그들의 의약품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제약업계가 더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유익하셨나요? 늘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